오늘도 썰튜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가끔 생각합니다. 왜 그때 알아채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나날을 보냈어요. 제가 이 결혼을 하게 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모든 걸 알고 나니 참 허망하네요. 전 일찍이 엄마가 돌아가셔서 저에게 가족은 아빠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빠는 저에게 전혀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저희 아빠는 서울 시내에 건물 3채를 가지고 계신 건물주세요. 덕분에 전 어릴 적부터 정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빠한테 물려준 것도 있지만 아빠도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아빠는 늘 바쁘셨어요.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제 좀 편하게 사시나 싶었는데 제가 25살 때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위염인 줄 알았대요. 한동안은 정말 소화제를 달고 사시기도 했어요. 평소에도 속이 좋지 않으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과는 최악이었죠. 위암 3기. 이미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물론 가장 힘들었던 건 아빠 자신이었겠지만요. 그렇게 아빠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내색을 제 앞에선 하지 않으셨지만 점점 야위어 가는 아빠를 보고 알 수 있었죠. 항상 건강하시던 아빠가 하루하루 야위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결국 3년 전쯤에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하시더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결국 시한부 선고를 하신 거였죠. 정말 운이 좋아 길어야 1년. 그때 전 주저앉았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러던 그때 남편을 소개받았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알게 되었는데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같은 병동의 간병인이셨는데 오며 가며 인사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었어요. 처음엔 그런 시기에 맞선을 본다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빠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하시더라고요. 수영아, 아빠가 없어도 우리 딸은 잘 살아야 하잖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때 아빠의 그 말씀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빠의 그 말이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서 결국 맞선을 보기로 했죠. 그렇게 만난 남편은 첫인상부터 좋았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말을 참 조곤조곤 잘하더라고요. 사업도 안정적이라고 했고 성격도 온화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주 연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가끔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며 옷도 사주시고 물론 남편도 좋았지만 그런 시어머니에게 많이 감사했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의 정을 못 느껴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다정함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다 보니 정말 딸 같다며 은근히 결혼을 부추기시더라고요. 교제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어요. 3달 정도? 아버지의 병세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하나뿐인 딸을 시집도 못 보내고 가시면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저도 서둘렀던 것 같아요. 아빠의 걱정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도 병상을 지켜야 하는 절 대신에 더 많이 알아봐 주시기도 하셨지만 몸만 오라며 제 편의를 무척이나 신경 써 주었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어요. 그땐 아무래도 아빠를 배려했던 것이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아빠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하셨어요. 그날 어찌나 우시던지 아빠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평탄했어요. 남편은 사업 확장한다며 바빴고 저는 아픈 아버지 병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달달한 문자도 보내주고 퇴근길에는 항상 병원에 들려 꽃도 사다 주곤 했어요. 아빠 때문에 우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 옆에서 항상 절 위로해 주었어요. 낮에는 시어머니도 종종 찾아와 제 점심도 챙겨주시고 간간히 아빠와 말동무도 해주시며 많이 신경 써주셨죠.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나자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아주 가끔 야근이라며 늦기는 했지만 점점 늦은 밤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늘 회사 일이 바쁘다며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당연히 저도 이렇게 힘든데 남편도 힘들 거라 생각했고 처음엔 사업이 커지는 시기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언젠가부터는 전화해도 잘 받지 않고 문자도 늦게 답장이 왔지만 그저 바쁜가 보다 했죠.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감싸기만 하셨어요. 아들이 사업하느라 바쁜가 봐. 며느리가 좀 이해해줘야지. 대신 내가 더 신경 쓸게. 너무 서운해 마라.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늦은 귀가에 대해 너무 태연하셨거든요. 마치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셔서 중환자실에 모시게 됐어요. 그나마 병실에 계실 땐 계속 볼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 중환자실로 옮기고 나니 아빠가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그때도 이 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 나타났어요. 평소 단정한 남편과는 다르게 옷은 구겨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죠. 미안해,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왔어. 그때 남편의 와이셔츠 칼라에 묻은 화장품 자국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픈 아빠 때문에 이혼 같은 건 생각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더구나 아빠가 위독한 상황에서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던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 집에 들렸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면회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중환자실인데 지금 너무 위독하다며 바로 와달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중환자실에 갔어요. 가쁜 숨을 쉬며 겨우 뜬 눈으로 절 바라보고 계신 아빠를 보고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수영아, 아빠가 널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지? 힘겹게 말을 하셨지만 더 할 말이 남아 보였는데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쩌면 아빠는 무언가를 눈치채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도 안 됐을 때였어요. 내내 울며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제안을 했죠. 여보, 우리 아버님 건물들 매각하는 게 어때? 지금이 부동산 시세도 좋고 내가 사업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아직 난 아빠를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수영아, 나 민지야,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제 친구였어요. 제 가장 절친한 친구죠. 민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라 서로의 집안 사정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아빠도 민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죠. 마음은 좀 괜찮아. 많이 힘들지.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넌 얼마나 힘들겠어. 아버님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그 말에 또 하염없이 서로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 울고 있는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야 해. 너 지금 너무 힘든 거 아는데 이건 미룰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이야기하라고 하며 남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 했어요. 남편은 편하게 통화하라며 나갔고 민지와 통화를 이어갔어요. 내 남편 사실은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내 시어머니하고 같이 계획한 것 같아. 민지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제 남편에게는 5년 넘게 만난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빠의 건물들을 보고는 저와의 결혼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걸 알게 된 거야? 그 여자가 우리 회사 디자인 팀에 새로 왔어. 회식 자리에서 술을 좀 과하게 먹긴 했는데 술술 이야기하더라고. 처음엔 결혼 앞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해서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상황이 너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남자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 휴대폰 배경화면이더라고. 근데 그 남자 사진이 네 남편이었어. 온 몸에 털이 쭈뼛 서는 느낌이었어요. 민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의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 떠오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밤늦게 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늘 바쁘다며 집을 비웠죠. 심지어 아빠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한참 뒤에야 병원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남편의 옷깃에 묻어있던 화장품 자국까지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민지는 침착했어요.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증거를 모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아빠를 보낸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선 남편이 잘 때를 틈 타 남편의 휴대폰을 봤는데 사진첩에는 그 여자와의 사진으로 가득했고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등. 제 눈으로 보고도 놀랍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하게 친절했던 시어머니. 역시 나였어요. 사진첩에는 셋이 여행을 갔던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CCTV 영상, 통화 내역, 계좌 내역, 사진, 문자. 모든 걸 챙겼죠. 민지의 도움으로 그 여자의 존재도 확실히 밝혀냈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남편이 아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아빠가 생전에 일을 맡기시던 변호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모든 정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전 드디어 모든 걸 끝낼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건물 매각 계약서에 서명할 때 온다고 했거든요. 전 변호사님과 함께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어요. 먼저 와 있었네. 인사해, 변호사님이야.
남편은 변한 내 태도와 목소리,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남편은 당황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변호사? 저는 천천히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김진우 씨, 이제 그만합시다. 옆에 있던 변호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리고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어요. 귀하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으며 일부 자금을 본인 계좌로 이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측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남편은 서류를 얼핏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이게 다 무슨 헛소리야? 여보, 지금 나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수영아,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 부부잖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건 내가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장인어른 때문에 너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돈 얘기를 해? 전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그리고 차갑게 이야기했어요. 부부라서. 그래서 진우 씨가 내 걸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 남편이 앞에 있는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거 변호사님이 준비한 소송 서류야. 난 더 이상 진우 씨가 내 재산에 손댈 수 없게 할 거야. 그리고 내 어머니도 함께 조사받게 될 거고. 그제서야 남편은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까지? 그래, 진우 씨가 했던 일. 어머님도 공모한 정황이 있어. 내 돈을 빼돌리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잖아.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변호사를 향해 큰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봐요. 변호사님, 우리 이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법적으로까지 갈 필요 없어요. 수영이랑 나 부부 사이인데. 하지만 변호사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습니다. 전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어요. 진우 씨, 이제 그런 꼼수는 안 통해. 부부? 우리가 언제부터 부부였지? 당신은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여자 있었잖아. 제 말이 끝나자 변호사님은 그 여자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놓았어요. 그 사진을 본 남편은 당황해야 할 말 못할 말 구분 없이 떠들더군요. 야, 내가 그럼 너 같은 거랑 왜 결혼했겠냐? 니네 아빠 건물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거 쳐다도 안 봤어.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급하게 확인하더니 곧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엄마,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몇 시간 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남편이 돈을 빼돌린 증거는 충분했고 관련자 조사도 이미 시작된 상태였으니까요. 이제 선택해. 순순히 모든 걸 인정하고 깔끔하게 정리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남편은 무너지는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끝이야, 진우 씨. 그리고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남편을 뒤로 하고 더 이상 말없이 사무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더군요. 전 한동안 그대로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정말 길었던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전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오늘은 일단 푹 쉬세요. 그렇게 전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한동안은 아빠를 보낸 슬픔에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그 여자는 결국 회사에서 소문이 나서 급하게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공부도 하고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